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뉴스가 너무나 많이 쏟아지면서 시장에 자극을 줄 만한 모멘텀이 가득한데요. 모멘텀 부자가 된 시장, 과연 이걸 어떻게 잘 소화하는가, 이 부자가 된 마음을 어떻게 포트에 녹여내는가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하루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이슈에 환호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썼는데요. 뉴욕장도 분위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엔비디아와 인텔 등 핫한 뉴스가 쏟아진 지난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시죠.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재료가 풍성하게 쏟아졌던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흐름 자체도 아주 좋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스트 효과를 얻은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유동성과 더불어서 경기가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0.9%의 오름세를 기록했죠. 22,500포인트 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5% 상승, 6,630포인트 선을 뚫어냈고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주들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도 2%대 급등을 하면서 오늘 올타임 하이 경신을 새로 해냈다라는 부분도 두드러졌습니다. 이 소형주들은 대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따라서 저금리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입어가겠죠. 오늘 발표됐던 고용 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만 1000건으로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고용시장 냉각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건가? 그러니까 good news is bad news라는 해석을 좀 자극할 만한 이슈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장 초반에 10년물 금리가 순간적으로 4bp 이상 급등하면서 약간 그 지수가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더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은 탄력이 붙는 양상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도움이 됐습니다. 중국과 무역 합의에 근접을 했다. 틱톡 문제 곧 해결이 될 것 같고 어쩌면 관세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도 시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탄력도가 붙는 양상이었죠. 투자자분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한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데이빗 태퍼 CNBC와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서 마음에 들진 않는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연내에 2번이나 더 기대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부를 할 수 있겠는가. 연준에 맞서 싸우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은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시점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계속 최고치 랠리를 달려갔던 올해이다 보니까 조금 9월에 빠지고 나면 사야지 하고 현금 확보를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후회스러운 나날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미리 투자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계속 웃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를 금리 인하에 힘입어서 펼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야겠죠. 일단 지금 올해가 3달 정도 조금 살짝 넘게 남았잖아요. 그런데 월가 IB들은 연말 목표치를 계속해서 높여잡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웰스파고 측에서 기존의 최고 6,500을 봤는데 이제는 6,800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17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내다보고 있는 거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최대 7,600까지 그러니까 1,000포인트가량의 상승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비유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반드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뉴스는 바로 이거죠. 엔비디아의 인텔에 대한 50억 달러 지원 소식이었습니다. 지분으로 따지면 4%를 취득을 하게 된 거고요. 양사는 PC와 데이터 센터용 칩의 공동 개발에 나서게 된다는 소식. 다만 파운드리는 미포함됐다라는 점이 보도 속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월가 IB들은 이 협력 소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 측에서는 인텔은 기업 시장에서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인텔의 CPU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이번 협력을 통해서 인텔의 고객들까지 엔비디아가 다 휘어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파이퍼 샌들러, 엔비디아, AMD가 보유한 핵심 경쟁력에 맞서는 방어막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AMD가 뒤쫓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루프 캐피털, 리프탄 CEO가 인텔을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올바른 수를 두고 있다라면서 효평을 내놨습니다. 고든 헬스케어 측에서는 정치적인 전략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달러는 사실 엔비디아에게 큰 돈이 아니다. 그런데 트럼프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주요 주주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텔에 투자를 함으로써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트럼프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긍정의 시각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 자체는 인텔이 아주 폭발적으로 움직였지만 월가 IB들은 전체적으로 엔비디아가 오히려 이 수혜를 더 강하게 입어갈 것이다 라는 데에 컨센서스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3.5%로 급등 진행이 됐습니다. 인텔의 주가 역시도 22.8%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대로 이 기존의 암홀딩스의 CPU를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기반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경쟁 우려 감속에서 5% 가까이 급락을 하는 흐름이었죠. AMD 역시도 인텔과의 CPU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0.8%가량의 내림세를 그렸고요. TSMC의 경우에는 주가 자체는 올랐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 뉴스에 따라서 TSMC가 받아가는 악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우세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와 인텔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TSMC에게 좋을 것은 없겠죠. 파운드리의 최대 고객사를 결국에는 뺏길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2%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들의 이슈들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그 인텔과 엔비디아의 협력 소식에 반도체, 설계, 장비주들이 일제히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 리서치 등은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몰렸고요. 시놉시스, 칩 디자인, 설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죠. 역시나 실적 개선 기대감 속 13%의 강세, 서버를 주로 만들고 있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역시도 3%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마이크론의 5%대 급등세도 두드러졌죠. 이 웨드부시 측에서 총 이익률이 강화될 거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2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마이크론의 주가 5%대나 급등을 했고요. 오늘 이런 흐름 가운데서 국내 증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주들 훈풍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셔야겠죠. 테슬라의 주가는 쉬어갔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호평을 내놨습니다. 3분기 인도량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라면서 $395로 목표가를 높여 잡았고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의 포커스는 반도체주로 워낙 몰렸다 보니까 주가는 쉬어가는 양상. 알파벳은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죠. 애리조나주에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팔란티어 역시도 5%대의 급등이었는데요. 미국 국방부와 영국의 국방부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라는 소식 가운데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는 이번에 발표됐던 실적에 대해서 무려 9군데의 하우스들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13% 가까이 급등했다라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그 밖에 오늘 국내 증시로에 영향을 줄 만한 미국 증시에서의 특징적인 섹터들을 조금 더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질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특히 리게티 컴퓨팅이 이 미국 공군 연구소에 계약을 수주했다라는 소식 가운데서 12%대 급등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영국과 협력하겠다는 발표를 전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D-Wave가 6%대 급등으로 진행이 됐는데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시세가 조금 약화됐다라는 점에는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력과 우라늄 관련주들의 급등세도 역시나 미국과 영국의 원자력 협업 발표 소식 속에서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가 각각 5%, 10%대 급등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었고요. 노보노디스크 수요일에 발표됐던 이 먹는 위고비 체중이 16.6% 감량이 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졌습니다. 주가 6%대 급등을 했고요. 그 밖에는 암호화폐주들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분리시가 특히나 20%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ETF가 포함된 ETP들을 발행함에 있어서 SEC가 규제를 조금 느슨하게 완화시켜준다라는 호재들도 있었으니까요. 암호화폐 섹터까지도 오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투자 포인트들 하나씩 세워보시죠. 정말 숨가쁜 오늘이네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기업과 산업을 자극할 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장 간략하게 복귀해 보시죠. 하루 쉬고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증시입니다. 코스피 1.4%, 코스닥 역시 비슷한 수준의 상승을 기록했죠. FOMC를 지나면서 금리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지수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에 반응하며 유동성 공급, 중소형 종목들 함께 따라붙었죠. 반도체, 로봇을 비롯해서 코스닥의 전 업종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FOMC에서 일단은 금리 인하라는 방향에 집중하며 중소형 종목들을 비롯해 성장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어제 양지수에 다시 한번 유입이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관세 영향이 있기는 한데 단기적일 것이다라는 점과 침체성 인하가 아니라 보험성 인하라는 점이 확인되며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었죠. 거기에 오후장 우리 장이 일정 부분 더 큰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발언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점, 기존의 증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더 피력하는 목소리였고요.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 아니라 국장 복귀가 지능순이다. 이 말이 생기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시장의 이슈가 됐습니다. 이 영향 속에서 이 수급이 유입되자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 IT, 로봇 등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요즘 이쪽과 함께 수급 시소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방산 원전에서는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외단에서는 어제 석유화학주가 구조조정을 빌미로 또 반등을 주기도 했네요. 이번 도약의 주인공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가고 있죠. 기존의 차화정, BBIG에서 이번에는 상반기는 조방원, 하반기 들어서는 금융, 반도체, 지주, 로봇, 금반지로 이동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금리 인하와 반도체 실적에 대해 재갱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인력 리스크, 노무 리스크 혹은 주 4.5일째 이야기 등이 거론이 되면서 로봇이 계속해서 시장의 모멘텀 안에 들고 있고요. 정책 이슈도 역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하반기 끝까지 이어질 것인지 지켜보면서 일단 지금은 금반지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곧장 뉴욕장 확인하고 세세하게 들려온 뉴스들과 밸류체인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은 올랐죠.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 써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슈를 하나씩 나눠보면 일단 트럼프의 영국 방문 이슈에서 부각된 것은 양자, AI, 원자력이 되겠습니다. 관련한 산업과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전날 아이온큐가 에너지부와 MOU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엔 리게티 측에서
공군 연구소로 계약 수주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AI, 양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트럼프의 영국 방문 이슈 플러스 개별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밑단을 깔아주고 있는 것은 금리 인하 이슈가 되겠죠. 금리 인하라는 9개월 만에 다시 한번 통화 완화책으로 선회한 연준의 움직임 속에서 반응이 나온 건 러셀 2000 혹은 바이오 종목군들 또 비트코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 금리 인하의 명분을 더 실어주는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 등이 될 것이고요. 골드만삭스는 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며 성장주 중심의 여전히 테슬라가 로봇 ESS 자율주행 2차 전지를 안고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시켜줬습니다. 다만 밤사이 테슬라는 2% 정도 하락으로 끝이 났죠. 이렇게 트럼프 영국 이슈 혹은 금리 인하 이슈 눈여겨볼 내용들이 많기는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밤사이 시장의 심리를 자극했던 건 엔비디아와 인텔이었죠.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를 하고 지분 한 4%를 보유한 꽤나 큰 주주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와 인텔은 엔비디아 맞춤형 CPU를 공동 개발하고 SoC 탑재 노트북, 개인 소비자 영역까지 엔비디아가 진출하게 되는 것에 신호탄을 이 둘의 협력으로 파악하게 됐죠. 인텔의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약속은 아니다라는 점이 조금 늦게 확인이 되면서 TSMC가 사실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파일을 뺏길까라는 우려 속에 하락했다가 일단 파운드리 쪽은 아니다라는 것에서 반등을 주는 모습, 이렇게 주가 변동에 꽤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인텔은 어찌됐건 38년 만에 일간으로 봤을 때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밤사이였죠. 22%의 폭등이었습니다. 앞서 본 대로 엔비디아, 인텔 그리고 장비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고요. 경쟁사들은 약간의 주가 변동을 안고 갔습니다. 자, 그 밖으로는 금리 인하를 기저에 깔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비만 당뇨 만병통치설이 다시금 거론이 됐죠. 노보노디스크, 오젬픽의 심장마비 위험이 감소했다라는 이 결과에 시장이 환호했고요. 노보노디스크의 급등뿐 아니라 바이킹 테라페틱스 같은 중소형 비만 당뇨 치료제들까지 함께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 꽤 많죠. 당연히 반도체 진영에 힘받는 내용이고요. 비만 당뇨 치료제, 특히나 그 가운데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거고요. 여기에 테마로는 양자 등이 또 한 번 들어갈 여지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이슈들이 과연 국내장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살펴보시죠. 자, 이제 뉴스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9월이라 쓰고 반도체라 읽는다. 9월은 정말 반도체 종목들을 다수 보유하신 분들이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달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9월에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AI 뉴스들을 쌓아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AI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그 필수적인 쌀이 바로 반도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업황 측면에서는 올해 반도체 시장이 1000조가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 IDC에서 나온 거 전달해 드렸고요. 레거시 디램부터 낸드 가격까지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산업 구조 측면에서 메모리 공급이 제한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업황 개선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거기다 메모리 종류나 탑재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응하면서 어제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기록했죠. 정말 2024년도 8월 이후 처음으로 8만 원 위로 올라가는 흐름. 증권가에서는 이제 11만 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전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지금 AI 시대의 중심엔 내가 있다라는 그것을 명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 줬네요. 35만 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는 연결성과 군집성이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AI 투자를 하고 반도체사들은 지금 공급이 받쳐주지 못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함께 가동이 되고 있고, 여기에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설비 투자를 진행하며 반도체 소부장까지 낙수 효과, 연결성과
군집성을 이뤄내면서 정말 9월 반도체의 달이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죠. 여기에 증권사 보고서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신한에서 낸드 밸류체인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일 보고서, B&K의 SK하이닉스의 독주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보고서,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어제 낸드 쪽 그리고 SK하이닉스 추가적인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여기에 또 더해진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한다. 앞서 살펴봤죠. 이 때문에 미국 지역에서 엔비디아와 인텔이 환호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IBM의 차세대 파워칩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또 추가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가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테슬라부터 해서 애플, 닌텐도, 이번엔 IBM까지 차곡차곡 고객사들을 다시금 돌리고 있다라는 점이 들려오고 있네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엔비디아와 인텔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20년 사이에 정말 입지가 명확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05년도 그때만 해도 인텔이 PC CPU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의 지배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000년 인텔이 말 그대로 이 PC 기반의 붐을 일으켰고 그 이후 닷컴 버블을 겪고 조금 흔들림을 보이던 시기였었는데요. 이 2005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인텔이 27조 정도의 엔비디아 인수를 당시에 논의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때 당시 인텔의 임원진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올렸는데 이사회에서 약간 거절당해서 추진되지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살 걸 그랬지라는 생각이 드는 인텔일 것 같습니다. 인텔이 부릅니다. 그땐 그렇지. 제목을 넣어봤는데 그만큼 이때 당시에는 인텔이 훨씬 더 중심부에 있었고 엔비디아는 변방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인텔은 2010년도 클라우드 성장의 수혜를 잠깐 보며 다시 회복하는 듯 했었으나 ARM, TSMC 혹은 AMD 등에 밀려나면서 결국에는 인텔의 지금 입지는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도에 바로 이 소식이 들려오네요. 과거 인텔이 엔비디아를 인수할까까지를 고민했던 그 시절은 온데간데 없고 엔비디아가 GPU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의 지배자가 돼서 인텔의 투자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앞서 살핀 대로 PC나 데이터 센터용 칩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 여기에 파운드리 계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 인텔은 시가총액이 무려 36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그때 삶의 시대에 트렌드에 잘 대응해야지만 생존하는 것은 기업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걸 느끼네요. 자, 젠슨항 CEO는 역사적 협력으로 다음 시대 컴퓨팅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리프탄 인텔 CEO는 땡큐 엔비디아 미래 워크로드 지원을 위해 혁신을 잇겠다라는 입장들을 내놓고 있죠. 엔비디아 3%, 인텔 23%의 폭등이 있었고요. AMD, ARM 등에서는 하락, TSMC는 하락했다가 파운더리 협력은 아니다라는 것에서 일단 TSMC가 안도하며 반등을 줬습니다. 자, 인텔과 엔비디아 이야기. 자, 반도체 물 들어올 때 노져올 것인가? 인텔 관련주들 시급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용으로 여러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검사 세정 장비에서 명확하게 인텔을 고객사로 명시하고 있는 업체 PSK이고요. 삼성전자와 인텔에 대응하고 있는 미국 법인을 갖고 있는 코미코 이런 쪽도 체크가 될 것이고요.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부품이나 장비나 이런 핸들러, 소켓 혹은 유통사 등으로 인텔과 관련된 기업들을 대략 싹 다 모아서 정리를 했으니까요. 보시는 분들께서는 참고용으로 오늘 시세에서 어느 쪽에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AI의 쌀, 반도체 뉴스들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AI의 한정식, 그날 같은 날 브리핑을 했던 내용이었죠. 로봇과 AI 에이전트. 9월 초에 로봇 브리핑을 처음 막 꺼내서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얘기, 노란봉투법 이슈를 막 풀어나가고 있을 당시에 시청자분이 왜 지금 로봇을 하냐라고 하셨었는데 그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로봇이 9월에 반도체와 함께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구조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근로자 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 로봇의 필요성을 시장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내 내부에서도 기업의 안전 책임이 강화되고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이틀 전이었죠. 정부의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뉴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에 대한 스토리가 다시 한번 강화됐고요. 어제장에선 이에 발맞춰 빅테크 대기업의 로봇 관련한 투자 뉴스가 한 번 더 강화됐죠. 로봇에 대한 시세가 어제도 나타났습니다. 어제 빠른 테마 순환이 있을 것이다 라며 테마 후보로서 이렇게 종목들을 언급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로봇, 말로만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반응이 있긴 했습니다. LG 로봇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LG 관련 로봇주, 로보스타,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인탑스, 하이젠 R&M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어제는 로보스타가 환호하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LG전자 측에서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이슈, 어제는 LG그룹의 뉴스가 꽤 많았었기 때문에 로봇 내에서 이쪽이 반응을 한 거고요. 그 밖에는 아이온큐 덕분에 양자 쪽 종목들이 상승세 기록했고요. 블룸에너지의 올해 200% 넘어가는 상승 속에서 SOFC 관련주들, 어제는 LTC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롯데카드 사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했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보안에 대한 얘기를 꺼냈었는데 어제 오후장에 대통령의 해킹 범죄 대응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한 싹의 장중 차트를 보시면 그 이슈에 명확하게 반응하면서 급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정말 테마단에서 굉장히 종목들이 활발하게 뉴스에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다. 전형적인 지수나 종목 분위기가 좋을 때 나타나는 호재에 반응하는 테마가 많은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테마 순환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들려오는 뉴스들 정리해봤고요. 자,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일정을 정말 마르고 닳도록 정리를 했었었는데 드디어 인베스터데이 미국에서 열린 내용 등이 속속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5년간 77조 이상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당시에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일정을 두고 관전 포인트로 잡았던 건 관세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 발표, 로봇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로봇에 대해서는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기존의 이야기, 딱히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로봇에 대한 현대차 그룹의 의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역시나 강화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끝나는 시기가 이제 9월 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쪽으로 강화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에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해서 18종 이상의 차량을 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글로벌 555만 대 목표 중에 상당 부분을 하이브리드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죠. 하이브리드 관련주 하면 코리아 FT를 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카본 캐니스터 쪽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합니다. 코리아 FT를 비롯해서 하이브리드 관련한 종목군들 혹은 현대차의 친환경차 라인에 관련한 종목군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참고하실 기업이 있으실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가 많아서 정말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거기다 단독 뉴스가 또 있었죠.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져 있던 찰나 단독 뉴스긴 한데 경주 찍고 서울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쪽도 죽지 않는 이슈 테마로서 면세, 화장품, 미용의료, 여행호텔, 카지노, 엔터, 항공 이런 한한령 해제 모멘텀 혹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소비 모멘텀을 체크
체크해 봐야겠죠. 요즘에 화장품 쪽은 뭐 중국 하면 삐아, 선진뷰티 이런 쪽이고요. 미용 의료 쪽으로 봤을 때는 파마리서치, LNC바이오. 왜냐하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도 한국에 와서 스킨부스터 많이 맞는다 이런 보도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하겠지만 일단 에이펙 정상회담, 국경절 혹은 단체 관광객 유입 등 이슈와 일정이 모이고는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죠. 자, 정말 이슈가 많았죠. 엔비디아, 인텔,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삼성의 IBM 파운드리 뉴스, 거기에 중국 이슈까지요. 그리고 이것은 다행히 미리 전했던 보안과 양자 얘기가 되겠습니다. 9월 16일이었죠. 사이버 공격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전산망도 4분 30초마다 한 번씩 해킹 시도가 있다라는 점. 어제 롯데카드 대국민 사과 이슈 있었죠. 300만 명의 정보가 탈탈 털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전화해서 비밀번호 바꾸고 엄청 분주했었는데요. 아무튼 이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한 번 더 대두가 되고 있고 장후반 대통령의 발언, 해킹, 사이버 공격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의 관심 테마단에 들어갈 여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안 뉴스 중에 하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VPN 비밀번호 0000으로 해놔서 금융권에서 약간 랜섬웨어 감염이 됐었다라는 뉴스 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 VPN 쪽이 해커들의 단골 침투 경로였다. 그래서 좀 바꿔가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지니언스나 드림 세큐리티 이런 종목들 같이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보안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마다 뭔가 보안의 끝판왕으로 느껴질 것 같은 양자 쪽도 이슈가 되겠죠. 얼마 전 세일즈보스의 해킹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양자 보안을 같이 체크했었는데 국내에서도 안타깝게 이런 사이버 공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뉴스들 한 판으로 좀 정리해서 분위기 정리해보죠. 시장 자체로는 미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무르익은 금리 인하 분위기입니다. 강화되는 AI, 트럼프가 영국과의 협업 속에서 AI 캐펙스 투자를 한 번 더 자극하는 내용이 있었던 데다가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한다라는 점, 삼성전자, IBM 파운드리 강화 뉴스, 속속 반도체를 자극할 뉴스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건설에 또 40억 불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도 하네요. 금요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시장의 분위기와 AI 모멘텀이 강화된 것이 추가적인 힘을 줄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모멘텀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자금이 분산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AI에 집중될 수도 있겠죠. 엔비디아, 인텔 여기에서는 반도체 종목들 앞서 관련주들 체크해드렸죠. 뭐 PSK, 코미코 등등이 있고요.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로봇과 하이브리드 관련주 앞서 살폈습니다. 시진핑 방한 뉴스요. 테마 순환 굉장히 빠른 가운데 양자와 보안 이슈 앞서 같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요즘 뭐 보안주의 테마 대장은 샌즈랩이고요. 앞서 나왔던 기사에 따르면 지니언스 드림 시큐리티가 새로운 보안 쪽에 강자로 관심을 둘 만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테마단에서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관련주 IBM과 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7월 30일 보여드렸던 내용들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압축적인 대응을 해야 될지는 잠시 후 전략 챙겨보겠고요. 이번 주 일정 숨가쁘게 체크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S2W라는 종목 AI 솔루션 관련한 기업인데 AI 분위기 좋을 때 정말 나이스 타이밍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관련해서 신작 출시 관련 이슈가 있고요. 이것이 또 IT 진영에 힘 받을지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정 측면에서. 다음 주 내용들인데요.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한 번 더 확인 정도만 해주시고요. 월요일에 또 자세하게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들 짚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미나이코 오늘 로봇 다시 자세히 잡아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제가 로봇 섹터에 대해서 사실 브리핑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로봇주들의 시세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로봇 섹터는 순환매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장에서도 순환매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고 그동안 관심을 못 받았었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로보스타가 29.4%로 굉장히 강한 강세를 나타냈고 애프터마켓에서는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의 활약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일장에서도 로보티즈는 12.1%의 강세 그리고 에브리봇이 최근 들어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모두 다 두 자릿수대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엔젤로보틱스가 그동안 다른 로봇주들이 잘 갈 때 사실 그렇게 탄력을 받지는 못했었던 종목이기는 한데요. 어제장에서 6%대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7%대의 급등 흐름 나타내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보시면 SBB테크라든지 SPG 같은 감속기 부분에서도 탄력이 집계가 됐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SBB테크가 정규장에서 13%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속기를 전문으로 좀 다루고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방산 섹터의 감속기를 납품할 수도 있다라는 점들이 분석으로 나오면서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전일장에서도 이렇게 소외됐던 약간은 바깥쪽에 있었던 종목들이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잘 갔었던 TPC라든지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점에서도 순환매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로봇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까먹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놓은 헤드라인들이 조금 더 비중 있어 보이는 헤드라인인데요. 우선은 정책 모멘텀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죠. 노란 봉투법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규제 정비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추가적으로 주 4.5일제 시동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인간은 쉴 수 있어도 로봇은 쉬지 않는다라는 논리와 함께 로봇주들이 탄력을 받는 움직임이 나타났기에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LG전자와 테슬라 로봇 공급망 합류설은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리고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을 텐데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서 이제 로봇 생태계 조성도 어떻게든 좀 해보겠다 이러한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넣어봤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일장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일 코스닥에서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이제 로봇 섹터에서도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로보티즈로 379억 2,100만 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이젠 R&M, 제우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도 이 장바구니에 담겨 있었는데 특히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단의 이슈와 또 로봇 섹터에 대한 이슈 두 가지를 모두 다 잡으면서 최근 들어서 또 새롭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그동안 잘 갔었던 대장주격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과 함께 뭔가 뉴페이스 같은 그러한 종목들도 다 같이 담았다는 점에서 로봇 섹터 자체를 유망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검토해 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가 로봇 섹터 단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 이제 로봇 섹터는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정책 모멘텀을 안고 있는 정책 수혜주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는 이제 4.5일제 도입에 대한 이슈일 텐데요. 여기에 이제 시동이 걸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법제처에서는 실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또 국가 지원을 근거할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이제 가칭으로 해서
내에서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로봇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도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언급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노란봉투법처럼 뭔가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동반 상승하는 주가 패턴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 다음 날 로봇주들의 주가 상승은 평균적으로 한 10%가량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운 이슈가 나왔으니 그 이슈를 잡고서 다시 한번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는 기대감을 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챙겨봐야 하는 리스크 포인트는 IM증권에서 말한 말들을 좀 살펴보면서 짚어볼 텐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시행 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실제 주요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로봇을 구매한다든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이슈는 여전히 기대감의 영역에서 주가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가는 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유의를 하자라는 의견을 내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4.5일째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정책이 진짜로 막 시행이 되거나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슈로서 기대감의 영역에서 상승을 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은 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이러한 코멘트들을 나타냈는데요. 우선 로봇 산업 성장에 대한 의심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속도라면서 로봇주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지금 로봇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빨리 돌고 있는 시점에서 중심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그 기대감 영역에서 진짜 살아남을 만한 종목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적이라든지 어떠한 결과물을 진짜로 만들어낼 만한 종목은 또 따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모든 게 다 돌아가면서 잘 가고 있으니 그냥 아무 종목이나 골라보자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은 유의해보자는 관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은 나도 머리로는 아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을 그래서 골라야 하는 것인가 이게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정을 못하겠다면 이런 증권가의 기준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증권가의 종목 선별 기준입니다. 휴머노이드 그리고 지능형 로봇 밸류체인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담아보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유리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가 이뤄진 기업을 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류 등 특화 영역에서 매출 성장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조명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에서는 로보티즈, 현대무벡스 그리고 에브리봇을 유망주로 픽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로보티즈는 제가 로봇 섹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마다 늘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고정밀 액추에이터를 강조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고정밀 액추에이터 캐파를 확대하기 위해서 1,000억 원 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류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특화 영역에서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기업으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반기 매출액은 32% 증가했고 하반기에도 다수 수주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물류 등 특화 영역 매출 성장이 이뤄지는 기업이라는 세 번째 항목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조금은 조정을 받고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 볼 것인가는 또 하나의 판단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에브리봇 최근에 뉴페이스로 등장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난 2분기부터 AI
자체 기술 내재화에 성공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관련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 번째 항목을 충족시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기대감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진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으로 살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관련 발주 물량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화려함 속에서 진짜 종목을 찾아내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헤드라인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LG전자와 HD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 산업에 투자하고 발을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앞서서 제가 한 3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기업의 지분 투자가 이뤄졌다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LG전자가 어제 이슈를 들고 왔으니 LG전자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은 로보스타와 로보티즈가 되겠고요. 2대 주주로는 엔젤로보틱스를 갖고 있습니다.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뚜렷한 호재라든지 뭔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크게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너무 못 갔어서 후발주자 성격으로 급등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로보스타와 로보티즈를 비교해 보면서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종목을 잡는 것이 더 유리할지 판가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종목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어제 갑자기 로보스타가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이게 주도권이 바뀔 것인가 그러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본 거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추에이터를 강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루고 있는 분야가 좀 다르다는 점 기억해 보셔야겠고요.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4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 2분기는 그 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만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24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나타냈지만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좀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점은 1분기와 2분기를 비교했을 때 그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에서 누가 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가는 앞으로도 지켜보면서 주가 반응을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로봇주의 순환매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진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그리고 묵직하게 오랫동안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일지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바쁜 금요일 새벽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저보다 더 바빠지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SK증권 조성호 부장님, MTNW 김진만 위원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시장 강합니다.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논란은 있어도 방향에 초점 맞추면서 9개월 만에 통화 완화에 환호했던 국내외 시장이었는데 진만쌤 이제 FOMC 지났으니까 제대로 포트에 대한 비중을 고민해보죠. 포트 전략 어떻게 짜십니까? 네, 아직도 반도체 안 사신 분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사셔야 됩니다. 이제 사실 뭐 답지가 명확한 시장이죠. 반도체를 기본으로 하되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는 섹터 내에서 순환매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그냥 계속 올라갈 거고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사이클 산업 자체라는 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뭐 예를 들어 디램이나 낸드 가격들이 갑자기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당분간 유동성 장세와 맞물려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시를 들면 22년도 중 말부터 23년도까지 2차 전지 쪽의 랠리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그냥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2차 전지는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못 사셨던 분들께서 아마 당시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혹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여러 가지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거 봤었을 때 생각보다 그 끝이 와 이거 진짜 너무 올라서 미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올라가야지만 아무래도 그 끝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면 디램과 낸드 쪽의 가격이 꺾이지 않는 이상 현재 랠리는 아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즉 반도체 아직 오른 게 아니니까 지금 사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없으신 분들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중간 섹터, 미드 섹터를 공략을 해보면 지금 가격 조정의 순환매 장세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요한 예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고점에서 15%에서 20% 정도의 짧은 기간 조정과 그 다음에 20% 정도의 가격 조정이 끝난 섹터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좀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조선 대형주들의 흐름이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산 쪽에서 조금 쉬어갈 때 이제 조선 쪽으로의 재수급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조선주 생각보다 빠르게 또 수주 잔고도 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선주를 갖고 계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반도체 이야기는 뭐 지겹게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2차 전지를 지금은 살 때가 됐다라고 이제 화요일부터 지금 이틀 연속으로 조금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뭐 부채도 좀 많은데 뭐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꽤나 크고 있는 상황에서 ESS 관련된 모멘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적절한 가격 조정이 이뤄진 대형주들 위주로의 포트폴리오는 충분히 꾸리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창 전에 제 저점을 코멘트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때 못 사셨다라고 가정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평균 단가가 너무나 높은데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에서 2차 전지 대형주 너무 작은 종목들은 이제 조금 이제 추가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부분들과 밸류값 측정이 어려워서 좀 피하고 대형주들 위주로의 추가 매수 혹은 이제 신규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미운오리였던 네이버와 카카오도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까 금반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도체는 오케이. 근데 금융과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들은 이제 하루하루 빠질 때의 그 파급력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밸류값 측정이 좀 어려워서 저는 살짝 뒤로 한 채 반도체와 그 다음에 IT 성장주들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제 나온 제조업 지표 또한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8시 땡 하면은 근데 불나서 너무나 이제 그때 매수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매수는 본장 넘어가서 오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는 대체거래소 쪽에 불 한번 확 뜨거웠을 때 그때 조금씩 정리하는 바스켓 매매 잘 하시면은 지금 시장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탑지 쉽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수익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만쌤의 종목군을 이방카로 저희 정리해볼까요? 2차 전지, 반도체, 카카오와 네이버. 저희가 그러면 신조어를 만든 거니까 이제 다음 주쯤에 한번 유명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카 한번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반도체 뭐 지금 사도 괜찮다. 뭐 기존에도 반도체는 갖고 가야 된다. 바스켓 매매 충분하다. 이런 얘기 많이 주셨지만 지금 사도 괜찮다 하셨는데 종목 뭐 새롭게 보여주실 게 있다고요?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최근에는 그냥 이제 전체적인 밸류 체인 안에서 덜 오른 종목, 뭐 동진세미킴 이런 거 이제 저번에 6종목 다 뱉었었는데 다 올라가서 오늘은 조금 이제 가벼운 종목군 혹은 이제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 하단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반도체 종목군들은 삼양 NC캠과 IST라는 종목 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유통 물량에 대한 부담은 살짝 뒤로 한 채 삼양 NC캠 같은 경우 포토 레지스트리 관련주를 한번 보시면 좋고 생각보다 실적이 좋은 우량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IST 같은 경우는 이제 HBF죠.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서 하이닉스가 최근에 조금 이제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돼서 밸류체인으로 특징주 삼아서 올라가는 이제 몇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볍게 뭐 이제 밸류값 측정해서 천천히 하루에 2~3%씩 오르는 종목보다는 삼양 NC캠이랑 IST 두 종목을 코멘트 드리면서 조금 이제 괜찮은 하단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되겠고요. 이 두 종목의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드시고 밑에 찍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IST와 삼양 NC캠을 오늘 투자뉴스 7에서 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군 두 종목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분들이 다 이렇게 각계 매력이 좀 넘치시는 분들이어서 투자 전략 짤 때 너무 재밌거든요. 저희 월요일에 김경준 부장님은 별명이 이제 토모큐브의 아버지라고 해서 등남하셨다고 저희가 막 그러는데, 저희 조성호 부장님은 또 반도체 의 아버지라고 해도 될 만큼 반도체를 정말 빨리 얘기하셨고 첫 출연 때부터 정말 끊임없이 강조를 하셨었어요. 네. 되게 재밌는 워딩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제 반도체 어떻게 할까요? 시집 보냈죠, 뭐. 시집 보냈어요. 네, 아버지니까. 근데 저는 사실 어떤 특정 섹터에 저는 그렇게 얽매이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다만 이제 여러분들을 올 봄에 처음 뵀을 때는 또 좀 길게 보면 반도체를 좀 잘 키워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저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할 건 다 했다고 봐요. 이제부터는 뭐 정말로 딸 잘 키워서 시장에 잘 시집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시부모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삼성전자를 6만 원 아래에서도 굉장히 좀 좋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8만 원 넘어가니까 이제 그동안 어디 계셨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뭐 9만 원, 10만 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반도체는 이제 시장의 정말 주도주의 어떤 그런 면모를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반도체는 충분히 했던 것 같아요. 할 거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뭐 말씀 한마디 더 드린다고 해서 그게 의미를 크게 갖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주 손녀 보셔야죠. 그건 뭐 이제 시장이 알아서, 사위가 알아서 할 일인 거지. 이제 제가 할 일은 아니죠. 그죠? 제가 사위한테 언제 손주, 뭐 그건 제가 굳이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집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위와 시부모님께 이제 좀 우리 딸을 좀 잘 맡기는 뭐 그런 단계로 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반도체는 정말로 이제 제가 말 한마디 보태지 않아도 이미 시장에서 이제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그냥 흐뭇하게 그냥 바라볼 뿐이다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뭘 더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종목 엔비디아, 인텔 이슈도 있고 예, 삼성전자, 예, 예. 파운드리 이슈도 있고 해서 예. 그래도 이제 시집 보냈어도 두루두루 보면서 그럼요. 잘 시집 보내도 사는지 이제 딸이랑 연락은 이제 하니까 연락은 이제 계속 하셔야지.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는 봐야 되니까. 지금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원체 이제 뜨거워지다 보니까는 또 많은 뉴스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죠. 뭐 이를테면 뭐 이제 어제 사실 어떤 커뮤니티에 돌았던 이야기인데 또 삼성전자가 또 뭐 HBM 12단 컬 통과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100번째 컬 통과인가 봐요. 그죠? 비공식적으로. 해프닝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슈들이 쏟아지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내러티브를 강화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냥 중심을 딱 잡으면 뭐냐면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비단 그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통의 레거시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D램 랜드 가격 올라가고 있고 전방업체 투자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섹터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군집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군집성은 제가 여러분들께 특정한 섹터를 이제 말씀드릴 때 가장 강조하는 워딩이죠. 그러니까 군집성이 강할 때는요. 이제 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들면 저거 너무 올라서나 못 사겠어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내에서 그냥 안 오른 거 그냥 대충 사시면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단계다라는 거죠. 그 지금 국내 시장도 보게 되면 반도체도 이제는 어떤 이제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은 이제 전곡정이나 이제 기판 쪽이 이제 끌어주다가 이제 소부장 쪽에서 정말 저 밑에 쩔어 있던 애들도 올라옵니다. 뭐 그냥 제가 종목명을 굳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말로 개별주 뭐 저 밑에 그냥 쩔어 있는 애들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저장 장치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미국에서도 뭐 시게이트니 뭐 웨스턴 디지털 이제 인텔마저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반도체는 군집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딸을 잘 키워서 시집을 보내놓으니까 이제 다른 어떤 가문에서도 아직 좀 이렇게 차만 처자 없어 이제 이런 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전공정이냐 기판이냐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장비 뭐 소재냐 이런 거 섹터 불문하고요. 그냥 가격만으로도 반도체 내에서 그냥 덜 오른 거를 네. 접근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구간에 접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 정말 어렵잖아요. 반도체가 동네가 무지하게 넓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점만 하더라도 번지수 잘못 찾으면은 조금 고생을 했다가 근데 지금은 번지수도 대충 그냥 가면은 이제 될 정도로 반도체 군집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가격적으로 차트를 보시고 안 올랐네 사시면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간이다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지금 매력적인 뭐 예, 좀 뭐 아직 주세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소부장 몇 개를 좀 찾아는 왔는데 뭐 STI나 워트, IMT 뭐 이런 종목들이 아직은 차트상으로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진만 위원님과 조성훈 부장님 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희 한참 전부터 긍정의 시각을 주셨었고 좋은 시세들이 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주신 거고 기존의 보유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충분히 더 홀딩하고 누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과 함께 반도체 진영에 대한 얘기 해놔봤고요. 현대차 쪽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성훈 부장님, 네.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이 일정을 기다렸었는데 뭐 하이브리드 쪽, 로봇 쪽, 주주 환원 쪽 등등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 라인을 18종으로 강화한다라는 소식 등이 있는데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제 현대 모비스, 글로비스 이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이슈에서 하이브리드 쪽도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굳이 현대차 그룹은 지금 사실 이제 관세 노이즈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대차 그룹을 바라보는 그 논리의 기조는 여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지배구조 개편 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인베스터 데이의 내용을 좀 보기에 결국에 이제 미래차 중심, 로봇 중심 이런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동안에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뭐 이번 이제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갖고 뭐 현대차 기아를 뭐 긴 호흡에서 뭐 지금 담아봐 이런 생각은 아직 안 들고 그걸 아우를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지배구조 개편도 볼 수 있으면서 또 미래차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까지 본다고 하면 현대차 그룹주 현대오토웨버가 딱 떠오릅니다. 이를테면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무려 7% 정도 되면서 그런 지배구조 개편에 뭔가 좀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쪽에 그런 쪽의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그런 또 계열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지고 그럼 현대오토웨버 뭐 별로 오른 거 없는데 얘 한번 볼까?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이야기 해봤고요. 여기서 조금 더 파생할 수 있는 건 말씀 주신 SI 업체 현대오토웨버도 있지만 로봇 쪽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관련한 로봇주들 뭐 일전에 굉장히 많이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클로봇 같은 경우 보면 놀랍거든요. 이런 로봇 쪽이나 아니면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캐치하셨는지 진만쌤의 업데이트 내용 궁금합니다. 네, 뭐 내용을 보시면은 몇 번 설명드렸지만 현대차와 기아 쪽은 사실상 이제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적정 구간의 가격 방어가 이루어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즉 투자 매력도로 삼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격적으로 싸지게 되면은 매력적이지만 성장성이 살짝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끼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들 만약에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조금 이제 다른 시선으로 보려고 하면은 지배구조 개편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나오게 하고 저는 이제 그 대상으로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 봤던 부분들은 현대모비스의 외인 지분이 역대 최고다라고 이 기사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 드리면서 현대제철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일부 지배구조 개편 안에 있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엄청나게 붙기 때문에 저는 그룹주 내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을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수혜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인베스터데이 이야기 드리면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당연히 해야 될 말들을 해왔던 가중에 현대차가 이번에 해외에서 인베스터데이를 진행을 했다라는 점은 아마 로봇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과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을 앞둔 채 이제 관련돼서 조금 이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이제 행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고요. 이제 뭐 현대차 관련된 로봇주들은 꽤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덜 오른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CMS를 제가 한 2번, 3번 정도 코멘트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현대차, 기아를 고객사로 둔 지능형 제조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서 한번 CMS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의 강한 시세 분출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대 무벡스나 뭐 기타 로봇주도 현대차 밸류체인 로봇주들은 다 괜찮은 가운데서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CMS에 대한 성장세를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 로봇주들은 조금 시세가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제 옵티머스 관련된 이슈로 해서 엄청나게 LG 밸류체인들이 올라갔는데 막판에 이제 일론 머스크랑 이제 SNS에서 그 이야기들 페이크라고 이제 SNS 공식적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어제 올라왔던 종목만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섹터 자체를 끌어내리느냐 이 차이로 한번 한번 오늘의 로봇주를 시선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시장 속의 주요 섹터들 좀 더 살펴볼 텐데 중국으로 먼저 가볼게요. 시진핑의 11년 만에 방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방한 기대로만 치면 비공식적으로 한 12번은 더 방한을 하셨을 텐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어느 때보다 약간 기대치가 좀 높기는 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국경절 등도 있어서요. 김진만 의원님, 한한령 해제 기대 혹은 아니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 소비라는 이 중국의 키워드에서 탑픽을 뭘로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네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아마 연휴 때 한국인들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이제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들어오는 한국인들도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나가는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가운데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글로벌 텍스프리를 기본적인 틀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점에서 사고 싶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사고 싶다라고 하면 호텔신라를 저는 한번 관심을 두면서 최근에 이제 면세점 사업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 쪽 밸류체인은 계속 좋은데 지금 면세점에서 쇼크가 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면세 사업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결국에 이제 어느 사업 조정을 하면서 재무제표를 조금 개선하는 구간에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성장성을 보면 글로벌 텍스프리를 조금 이제 우선으로 두고 싶고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대해서 최근에 사업 개편을 통해서 재무제표 구조를 좀 개선하는 호텔신라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제 매수하기 편한 종목은 호텔신라가 그래도 지금은 좀 사기 좋은 라인들에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라는 기대 속에서 살펴봤고 이제 조성호 부장님의 AS 겸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말씀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뭐 반도체도 그렇고 해주실 얘기는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한미약품도 AS가 필요하고요. 네. 또 눈여겨보시는 포트 내 종목들 한 번 더 짚어주시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렇게 이제 관심 종목군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특히 이제 엑시콘이 사실 반도체 중에 쩔어 있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분노의 랠리를 펼친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저런 지금 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콘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사도 됩니까 이러지 마시고 이 반도체 쪽에 이제 아직 밑에 깔려 있는 애들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 쪽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반도체는 여전히 요요하다 보고 있고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그저께 그 기업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제 한미약품의 그 모멘텀을 좀 구체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보입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라든지 당뇨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같은 요런 쪽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조만간 좀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최근 이틀 동안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단계 많이 올라서 따라가기 좀 어려우시다면은 한미 사이언스가 안 오르고 아직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우회 공략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전략도 지난주와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이를테면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저 관심 노트 중에서 이제 덜 오른 쪽이 오히려 이제 키 맞추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원체지금 이제 반도체가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의 수급이 쏠리면 이제 다른 게 못 가는 좀 그런 딜레마가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러지 않더라도 지금 시장에 증시 주변 자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객 예탁금이
이제 75조 정도로 지난달에 비해서 거의 10조 가까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오른다고 이제 다른 쪽에 수급 공백이 발생하기보다는 신규 자금들이 이제 그동안 덜 오른 쪽에 조금 수급을 밀어넣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년 만에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한함으로써 뭐 이제 중국 소비주 쪽이 조금 더 자극을 받는 곳도 있겠지만 에이펙을 앞두고서 좀 판이 좀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도 방한하고 시진핑도 방한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북한에 대한 또 그런 어떤 워딩들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경협 같은 경우도 이제는 에이펙을 앞두고서 조금 이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도 이제 관심을 가져본다면은 아직 여러분들께서 오른 거에 대해서 따라가시기보다는 아직 밑에 있는 애들 쪽에 이제 후속 시세들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트 내에서 지난번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군들 대형주, 소형주 이렇게 포트 정리해 주셨고 그 가운데 이제 엑스콘을 비롯해서 종목들이 선전을 했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 이제 추가적으로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해 주시면서 몇몇 아이디어를 건네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김진만 위원님의 오늘의 픽 듣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압축하셨어요? 네, 대세 상승을 하다가 살짝 쉬어가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최근에 BHI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는 것 같습니다. 관심도에 살짝 멀어지고 있는데 적당한 기간 조정과 간격 조정이 끝난 이제 에너지 밸류체인 세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들은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BHI 보일러 쪽이죠. 그다음에 S&T 에너지 열 교환기, 공랭식 응축기, 그다음에 한택 마찬가지로 열 교환기 및 압력 용기 관련 회사인데 그냥 LNG 발전기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은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향, 북미향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적당한 기간 조정이 끝나는 다음 주 초쯤에서 아마 반등이 성공을 할 거고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세 종목 다 각자의 매력도가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세 종목 간에 한두 종목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보셔도 좋을 거고 제가 가끔 한택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통 말하고서 한 일주일 있다가 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적절한 밸류 체인, 즉 이제 어느 정도 분집성을 가진 세 종목들이 적당한 기간 조정이 마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수주 잔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포착이 된다. 이런 이제 시장의 분위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들이 갖고 계신 분들께서도 지금 구간에서 특히 BHI 아마 사랑하시는 분들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중을 조금 늘리셔도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제 돌아서 이쪽까지 수급이 다음 주에는 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쪽의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건네주셨고 저희 양자 쪽 살짝 AS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ICTK 양자보안 쪽에서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어떡할까요?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일단 ICTK 보안 쪽으로 제가 지켜봐서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 쪽 양자 암호 쪽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양자 쪽이 보통 미국 쪽의 순환매 가장 맨 뒤편에 있어서 상승세가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나오지만 그가 끝났었을 때 보통 단기 조정권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안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롯데카드 갖고 계신 분들은 꽤나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이 돼서 주민등록번호까지 CVC까지 같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거고 지금 보안 쪽과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양자 쪽 분위기와 같이 이제 맞물려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 잡으시기보다는 예전에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ICTK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보안주들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거고 사실 지금 이제 슬슬 시장의 분위기는 기초적인 보안주였던 한삭 그다음에 센지렉 같은 종목에서 얘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이 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양자 암호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포착이 되니까 양자 암호하는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단부에 있는 QR코드로 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의 면면들 살펴봤고요. 종목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